하루는 이런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딸 둘을 키워 시집 보낸 80 가까운 어르신이셨습니다. 첫째 딸은 서울 살림에 빠듯하고 둘째 딸은 외벌이라 매달 허덕입니다. 노후의 생활비가 모자라니 두 딸을 번갈아가며 얻어 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자식에게 신세 한번 질 수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시면서도 말끝마다 목이 메셨습니다. 애들이 바빠서 그런가 요즘은 밥 한 끼도 같이 안 먹네요.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하나 싶기도 하고 화장실 불 끄는 것도 뭐라 해서 요즘은 일부러 어두운 데 앉아 있어요. 이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노후 생활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결과가 삶을 얼마나 작고 쓸쓸하게 만드는지 절감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건 아니야. 맞는 말입니다. 젊을 때는 그래도 몸이 움직이고 앞으로의 가능성이 있기에 웃으며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돈이 없으면 마음을 꺼내놓기도 어렵고 어디 아프다고 말하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합니다. 노후의 생활비는 단순히 쓰는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말 한마디를 존중받게 해주고 밥상 앞에 당당하게 앉을 수 있게 해주는 하루하루의 자존심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난은 많은 시련을 가져오지만 노년의 가난은 삶 전체를 부정한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머릿속에 이런 걱정 한 번쯤 떠올리셨을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돈으로 내 삶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그 질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대답은 단순합니다. 무조건 아껴라가 아닙니다. 무조건 써라도 아닙니다. 노후 생활비는 줄이는 기술보다 지키는 기술이 훨씬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로서 생활비는 지켜야 할 마지막 성벽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노후 생활비를 지키고 자존감을 지켜주는 5가지 방법을 하나하나 나눠보려 합니다. 이 5가지를 놓치고 계신다면 지금 가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당신의 노후는 고단할 수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당신 삶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이제부터 삶의 중심을 지켜주는 노후 생활비 사용법을 천천히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꼭 명심하셔야 할 것은 노후 생활비는 가족을 위해가 아니라 나를 위해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3 김순애 어르신은 평생을 남편과 3자녀 뒷바라지에 바쳤습니다. 은퇴 후 모은 돈 5천만 원을 첫째 아들이 전세를 구한다는 말에 선뜻 내어주셨습니다. 둘째 딸이 둘째 아이를 낳자 손주 돌보는 데 쓴다며 그나마 남은 적금을 깨셨고 막내 아들 결혼 자금까지 보태고 나니 본인 앞으로 남은 돈은 통장에 1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그래도 자식 잘 되면 그게 행복이지 라고 말씀하셨던 순애 어르신은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기초연금 외에는 수입이 없습니다. 가끔 딸 집에서 밥을 얻어먹지만 조심스레 던지는 말 한마디에도 자존심이 상한다고 하셨습니다. 엄마 이거 너무 오래된 옷 아니야. 좀 버리자. 엄마는 왜 맨날 같은 얘기만 해. TV 보자니까 조용히 좀 해줘. 이 말들이 쌓이고 쌓이자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며 읍내의 작은 월세방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그 방에는 냉장고와 싱크대 하나뿐이고 전기장판이 겨울을 견디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녀는 미안하다 말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노후 생활비의 가장 큰 원칙.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자식에게 미리 주지 마세요. 아무리 믿는 자식이라도 상황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태줄게라는 말은 꼭 지켜지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생활비는 자식이 필요할 때 꺼내주는 돈이 아니라 내가 아플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식사 한 끼 챙기고 싶을 때 당당히 쓸 수 있는 내 몫입니다. 노후는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당신의 몸을 대신해 아파주지도 당신의 외로움을 함께 견뎌주지도 못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래도 자식인데 그 정도도 못해줘. 물론입니다. 해줄 수 있으면 해주세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 돈을 주고도 당신의 삶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고사성어 중에 은혜는 강물처럼 흐르되 자존심은 바위처럼 지켜야 한다. 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처럼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건 좋지만 그로 인해 내가 작아지고 내 삶이 힘들어지는 선택이라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희생을 가장한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노후의 가장 지혜로운 소비는 내가 내 인생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돈을 쓸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자식도 도울 수 있고 주변도 챙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께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통장이 남을 위해 텅 비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 텅 빈 통장을 바라보며 나중에 후회하고 계시진 않나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위한 생활비는 무조건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그것이 노후의 품위이자 자식과의 건강한 거리두기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 노후 생활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지출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소비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상담 중 만났던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박재만 어르신은 77입니다. 아내는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식은 외국에 나가 있어 몇 년째 연락 한 번 없이 혼자 지내고 계셨습니다. 처음엔 낮에도 TV만 켜놓고 계속 잠만 주무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동네 약국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직원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고 매일같이 약국에 들러 바카스 하나를 사며 직원에게 말동무가 되어달라 부탁하셨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 약국이 유일한 나들이 장소가 되었고 처방도 없는 건강식품, 비타민, 심지어 필요하지도 않은 안마기까지 매달 60만 원 넘게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거기라도 안 가면 누구한테 말을 하겠소. 이 나이에 친구도 없고 전화할 사람도 없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르신들이 물건을 사는 이유는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물건을 통해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서라는 걸요. 이런 소비는 절대 낭비라는 말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두면 생활비는 걷잡을 수 없이 줄어들고 결국 본인이 병원에 갈 돈마저 없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분들께 드리는 두 번째 원칙은 이렇습니다. 두 번째, 외로움을 달래려 돈을 쓰지 말고 사람과 연결되는 다른 길을 찾으세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다. 지자체 노인복지관에는 무료로 식사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한 달 몇천 원으로 수업을 들으며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넘쳐납니다. 또 경로당, 작은 도서관, 심지어 마을회관에서도 건강 걷기 모임이나 노래교실 같은 것이 열립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을 견디면 새로운 인연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책 노년에 대하여에서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노인은 더 이상 바빠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더 외롭지 않기 위해선 의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외로움은 돈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잠시 달랠 수는 있지만 그 공허함은 더욱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당신을 위로해줄 사람을 찾으세요. 말이 통하는 친구, 함께 걷는 이웃, 웃으며 인사하는 복지관 직원 한 명이면 그날 하루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생활비를 가장 현명하게 쓰는 길입니다. 오늘 당신의 지출 중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사기 위한 돈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에 써보세요. 고요한 아침에 커피 한 잔을 사서 공원 벤치에 앉는 그 시간이 누군가에게 끌려가듯 사는 소비보다 훨씬 오래 남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쓴 돈이 당신을 더 자유롭고 당신을 더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가? 그 기준 하나로만 이제부터 생활비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노후의 생활비에서 절대 빠뜨려선 안 될 지출은 건강을 위한 소비입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그동안 아껴둔 돈도 무너집니다. 그 돈은 병원비로 순식간에 사라지고 남은 건 병상에서의 고통과 자식에게 짐이 된다는 죄책감뿐입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이정순 어르신의 사례를 나누고 싶습니다. 67에 퇴직하시고 건강검진은 돈 아까워서 못해라며 병원을 5년 가까이 안 가셨던 분입니다. 평소에도 아랫배가 더부룩하고 체중이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며 넘기셨습니다. 그러다 한겨울 잠결에 쓰러지신 채
자식에게 발견돼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결과는 대장암 말기였습니다. 수술은 어렵고 항암 치료를 선택하셨지만 몸은 이미 기력이 약해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검진 한 번 받았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왜 그랬을까 싶어. 어르신은 병상에서 몇 번이고 그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 아끼자. 검진은 다음에 하지 뭐. 조금 아픈 건 참을 수 있어. 하지만 몸이 주는 신호는 무시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치할수록 병은 깊어지고 치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돈이 아까워서 병원을 미룹니다. 여기서 세 번째 원칙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아프기 전에 써야 돈이 지켜집니다. 건강은 예방할 때 가장 싸고 회복할 때 가장 비쌉니다. 생활비 중 한 달에 일정 금액은 반드시 건강을 지키는 항목으로 정해두셔야 합니다. 이건 병원비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요가나 걷기 모임 회비, 신선한 채소나 영양 있는 식재료, 잠자리를 편안히 해주는 매트리스 등 몸과 마음의 균형을 지켜주는 생활비 사용은 절대 사치가 아닙니다. 책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에선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다른 무엇도 끝내 지키지 못한다. 지금 내가 쓰는 돈이 병을 키우는 쪽인지 건강을 지키는 쪽인지만 꼼꼼히 살펴보세요. 병원에 가는 걸 미루는 순간 돈은 조금 아낄 수 있지만 삶은 확실히 잃게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정기 검진을 받거나 동네 의원에 들러 간단한 상담을 받는 것.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노후를 수년은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건강해야 자식도 안심하고 당신 곁에서 더 오래 함께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드는 비용은 지출이 아니라 노후의 투자입니다. 당신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물로 꼭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노후 생활비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함정은 체면 때문에 생기는 지출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박정래 어르신은 올해 72입니다.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살고 있고 두 딸은 각기 가정을 꾸려 멀리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정래 어르신은 동창회 모임에 빠지지 않고 나가십니다. 그래도 사람은 어울리며 살아야지.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모임에 갈 때마다 옷이며 가방이며 매번 뭔가 새 것으로 갖춰야 할 것 같은 그런 압박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어쩌다 나온 친구들이 하도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니까 괜히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나만 초라한가 싶어서. 그래서 몇 달 새 옷값으로 쓴 돈만 100만 원을 넘겼고 모임 후에는 늘 집에 와서 남은 밥에 김치만 얹어 드셨다고 했습니다. 어울려서 좋긴 한데 돌아오면 괜히 공허해져요. 내가 왜 거기서 그렇게까지 했나 싶고. 정래 어르신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체면을 지키기 위한 소비는 곧 스스로를 갉아먹는 소비가 되기 쉽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진짜 나를 드러내는데 익숙해져야 합니다. 네 번째 원칙입니다. 네 번째, 체면은 지출의 이유가 아닙니다. 진심은 절약의 이유가 됩니다. 겉모습으로 나를 포장하기보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당신의 삶이 묻어나게 하세요. 옷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의 태도입니다. 가방보다 더 귀한 건 당신의 경험과 품격입니다. 옛말에 진실한 삶은 자랑이 필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후에 당신이 걸어온 인생은 이미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덧칠하거나 포장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귀한 사람입니다. 정래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가장 오래 산 삶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 자체가 제일 멋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어르신은 처음으로 헌 옷을 꺼내 입고 모임에 나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임에서 조용히 웃으며 친구들 얘기를 들었고 이상하게 그날은 마음이 덜 피곤했다고요. 생활비를 쓸 때 이거 안 하면 남들한테 없어 보일까? 라는 마음이 든다면 잠시 멈추세요. 그 돈은 당신을 위해 쓰는 돈이 아닐 수 있습니다. 노후는 남들과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답게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진짜 필요한 곳에 진심을 담아 쓰는 지출이
당신의 노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체면이 아니라 존중이 따라옵니다. 다섯 번째, 노후 생활비를 가장 똑똑하게 쓰는 방법은 작은 행복에 투자하는 지출을 절대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81살의 이영자 어르신은 한 달에 90만 원으로 살아갑니다. 기초연금과 자그마한 월세 수입, 절약하며 사는 것이 몸의 뱀분입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은 매달 첫 번째 주 화요일이면 시장 골목 끝에 있는 작은 화방에 갑니다. 그리고 수채화용 엽서지 한 묶음과 붓 한 자루 물감을 사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쓸데없는 짓이라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요, 내가 그릴 때는 세상 근심이 사라져요. 그리고 그 그림을 손녀한테 붙여주면 그 애가 좋아해요. 영자 어르신의 한 달 그림 지출은 2만 5천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돈은 당신의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행복이란 말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큰 집, 좋은 차, 많은 저축이 행복이라 여기는 순간 생활비는 끝없이 부족해집니다. 하지만 노후의 행복은 아주 작고 소박한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이겁니다. 다섯 번째, 작은 행복에 쓰는 돈은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당신이 웃을 수 있다면 그 지출은 잘한 겁니다. 당신이 따뜻함을 느꼈다면 그건 투자입니다. 책 내 생의 가장 아름다운 날들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노년의 삶은 하루 한 번 웃는 일로 충분하다. 웃을 수 있는 취미 하나, 기다려지는 약속 하나, 스스로 차려 먹는 맛있는 밥 한 끼. 그런 일상이 생활비로 지켜질 수 있다면 당신의 노후는 절대 외롭거나 초라하지 않습니다. 어느 어르신은 마당에 핀 꽃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아침이 가장 큰 사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치는 어떤 값비싼 외식보다 삶의 온기를 오래 남겨줍니다. 생활비를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이 매일을 조금 더 따뜻하게 살 수 있다면 그 돈은 아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끓여 드시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가능하게 해주는 작은 지출 하나가 노후 전체를 바꿉니다. 돈은 쌓아두기보다 살아내는 데 쓰일 때 진짜 의미가 생깁니다. 당신이 살아온 날들처럼 당신의 오늘도 아름다울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5가지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5가지 생활비 사용의 원칙을 하나씩 되짚어보며 노후의 자존감을 지키는 길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첫 번째, 자식에게 미리 주지 마세요. 사랑은 물질이 아니라 관심과 존중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생활을 포기하면서 남을 돕는 것은 진짜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몫을 지키는 것이 결국 자식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는 가장 현명한 사랑입니다. 두 번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지출하는 소비를 경계하세요. 말동무가 되어줄 사람이 없다 해서 필요 없는 물건을 사고 과한 서비스를 찾는다면 생활비는 빠르게 고갈됩니다. 사람과 사람의 연결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건강을 위한 지출은 무조건 확보하세요. 예방에 드는 비용은 당신의 삶을 연장시키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아플 때가 아니라 아프기 전에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네 번째, 체면 때문에 하는 소비는 삶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삶은 이미 존중받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허세가 아닌 품격으로 존엄을 지키는 지출만이 당신을 더 깊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작은 행복을 위한 소비는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당신이 웃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건 가장 값진 사용입니다. 삶의 온도를 올려주는 소소한 즐거움에 기꺼이 투자하세요. 이 5가지를 기억하신다면 당신의 노후는 누구의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내 돈으로 내 삶을 잘 지키고 있다. 그 한마디가 당신 삶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혹은 당신만의 지혜로운 생활비 사용법을 함께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방송을 이어가는데 소중한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엔 이야기 한번 잘못 꺼냈다가 자식과 멀어지는 부모들의 진짜 속마음에 대해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은 돈보다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삶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볍고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